3단원, 3단원은 질입니다. 제목은 내 위치를 알고 싶다면. 요번에 배우는 어휘는 다목적, 실정, 수집, 재구성인데요. 다목적은 다, 많다. 목, 보다, 눈으로 보다. 적, 목표, 여러 가지 목적. 이게 다목적이죠. 다목적 클리너 400ml. 주방, 욕실, 베란다, 요리, 세정까지 완벽하게 클리너 하나 갖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다목적이죠. 찌든 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실정이라고요? 실정 나왔네요. 이 클리너 하나로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실정은 바탕실 사실정, 어떤 일에 실제 사정이나 형편을 말합니다. 수집, 모으다 수, 모으다 집. 취미나 연구를 위하여 어떤 물건이나 자료 따위를 찾아서 모으다. 재구성, 다시 재, 얼다 구, 이루다 성, 다시 새롭게 짜다.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다 수집했어. 이제 그 자료들을 재구성하는 일만 남았네. 자, 쉽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넓히기.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새롭게 짰다, 재구성했다. 쉽죠? 이것은 교육, 휴식, 문화, 예술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여러 가지 목적, 다목적. 나는 예쁜 스티커를 뭐뭐 하는 취미가 있다.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탐구활동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모은다 이런 말이죠. 수집하다. 자, 비슷한 뜻. 모으다, 나누다, 버리다, 모으다. 실정, 실시, 실태, 실험. 실태 맞겠죠? 다방면, 많다, 방향, 방, 향하다, 면. 다국적, 많다, 다, 나라국, 등록, 적. 이 책을 보면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 여러 나라가 참여하거나 여러 나라의 것이 함께 섞여 있다. 다국적. 근데 다국적 기업은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게 다국적이에요. 연구는 미국, 디자인도 미국, 생산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따로, 연구하는 데 따로, 홍보하는 회사 따로, 판매 따로. 그래서 도대체 나이키라는 운동화는 어느 나라 거냐? 자, 만드는 나라, 연구하는 나라, 판매하는 나라 다 다르죠. 이런 게 다국적 기업이에요. 나는 만화책도 겨우 읽는데 너는 다방면의 책을 읽는구나. 여러 방면의 책을 읽는구나. 보기를 보고 밑줄 그은 어휘의 발음으로 바른 것을 가로 안에서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기업, 디귿, 비읍 다음에 기업, 디귿, 비읍, 시옷, 지옷이오면 된소리인 쌍기업,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발음이 난다. 국수라고 쓰고 국수라고 읽는 거죠. 국수를 끓여 먹었다. 쓰기는 국수라고 쓰고 국수로 발음합니다. 이거를 학년이 올라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경음화라고 그래요.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된소리 대기, 경음화. 누나가 방문을 닫고입니다. 오라고 했다. 병원 입구에 진료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래된 실내체육관이 다목적 체육관으로 바뀔 예정이다. 뭐라고 그랬죠? 경음화, 된소리 대기. 세상에 이 펜이 다 내 거야? 온갖 종류가 다 있네. 뭐라더니 펜 수입하는 것이 취미라
한자로 두자로 사 모으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어. 많아진 거죠. 티끌 모아 태산. 작은 티끌이 모아서 태산이 됐다. 많아졌다. 이런 뜻이겠죠. 탁자탁 위상 바다공 논의하다론. 탁상공로. 탁상 위에서 바다를 논의한다? 응?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 탁상공론은 탁자 위에서 나누는 쓸데없는 논의. 많이 논의해봤지만 쓸데가 없구나. 실제 사정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뭐뭐뭐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학급 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탁상공론으로 끝났다. 이럴 때 쓰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탁상공론은 뭘까요? 현실성이 없는 헛된 논의를 말합니다. 자, 오늘 배운 어휘로 교과서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리정보기술은 장소나 지역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해서 모아서 생활에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지리정보 시스템 GIS,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GPS, 원격 탐사 등으로 장소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리정보기술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지리정보기술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만약에 본문에 이용되고 있을까라고 하면 거기다 몇 줄을 딱 치시고요.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독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입니다. 개인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지도 서비스에서 현재 위치, 교통, 음식점, 주유소, 은행, 병원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리 정보를 이용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국가는 자연재해 및 위기 상황을 관리할 때 다목적 댐이나 철도와 같은 시설물의 위치를 정할 때, 국토개발 계획을 세울 때 등 지리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이용하나 봤더니 개인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는 세 가지가 다르게 이용하는 거 나왔죠? 그러면 개인 동그라미 치고 거기 1, 지방자치대 동그라미 치고 2, 국가 동그라미 치고 3 이렇게 적어놓으면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8.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리 정보 기술의 뜻과 활용. 자, 요게 핵심 내용이죠. 제목도 같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정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5번입니다. 장소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재구성한다.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렇게 5번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지리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에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때 사용한다. 이건 지리정보기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본문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찾았습니까? 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지도 서비스에서 현재 위치를 찾을 때 사용한다. 국가에서 댐이나 철도 같은 시설물의 위치를 정할 때 사용한다. 이번 단어는 지리에서 나오는 몇 가지 새로 나온 어휘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뭐 배웠죠? 다목적, 실정, 수집, 재구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써야가는 어휘는 여러분의 국어 실력과 전과 공부의 성적을 차근차근 올려드릴 겁니다.